다음 세대를 위한 초교파 연합기도회 유스 원크라이가 오는 10월 개최됩니다. 유스 원크라이 조직위원장 이형노 목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장애인 음악가를 육성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적 기업 툴뮤직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티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세교회 기도회가 3일째를 맞이하며 갈수록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발달장애인 공동체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루카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초교파 연합기도 모임 원크라이는 지난 1월 1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는 10월엔 전국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유스 원크라이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목사를 김민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1회 젊은이들을 위한 초교파 연합기도회 유스 원크라이가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기도회 원크라이의 다음 세대 버전으로 전국 기독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원크라이에 참여했던 11명의 목회자들이 결성한 유스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다음 세대 기도운동을 일으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젊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원크라이 기도회, 국가기도회가 초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어떤 기도의 불씨, 어떤 기도운동이 젊은 세대 혹은 청소년 세대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유스 원크라이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 6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어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뭔가 그 영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스피커들을 세운 것이 가장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영적 기도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간 열리는 유스 원크라이는 저녁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4시간 반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되며 구티비 녹화 중계로도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기도의 바람이 불고 기도의 파도가 일게 되면 누군가는요 그 기도의 바람을 맞게 되고 누군가는 그 기도의 파도를 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음악 활동을 하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장애인 콩쿠르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어엿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툴뮤직 아티스트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이훈, 발달장애 2급인 피아니스트 배성현 등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악에는 장애가 없다는 걸 보여주며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툴뮤직 정은현 대표는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며 10년 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정 대표는 2018년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이후 장애인 음악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콩쿠르를 만들어 이들의 음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학생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대회를 자꾸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대회에 나가게 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그 발표 대기를 기다리게 하고 내실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음악가들을 배려한 콩쿠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었어요. 콩쿠르에는 발달, 시각, 지체장애를 가진 이들이 참가했고 현재까지 250명이 넘게 참가해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툴뮤직에서는 부문별 입상자들에게 음악회도 열어주고 음반 제작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툴뮤직이 일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다른 점은 정 대표를 비롯한 아티스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찬양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크리스천 아티스트를 영입하면서 기독교 음악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하는 형님이, 대표님이 나와 길을 같이 가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는 찬양에 더 힘이 실리고 더 무게감도 실리고 더 넓은 영향력도 생기고 무엇보다 위로가 많이 될 때도 있고. 대표님을 만나고 사실 그렇게 아티스트로서 저희들을 케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이제 제작비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저희가 찬양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굉장히 감사하고. 정 대표는 앞으로 툴뮤직이 사회적 기업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진행하는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새교회 기도회가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TV와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 셋째 날에는 배우 이하린 사모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새교회 기도회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 시간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조혜련 집사와 둘째 날 이용식 집사의 간증에 이어 셋째 날에는 배우 이하린 사모가 강단에 섰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에서 조연으로 감초 역할을 하며 얼굴을 알린 이 사모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3가지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모는 먼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모는 몇 년 전 백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알비니안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한 뒤 지금까지도 이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모는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도 공개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의 회복과 코로나19 종식 등을 간구했습니다. 새교회 기도회는 9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도 구티비와 유튜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기독 뮤지컬 루카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카스는 캐나다 토론토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뮤지컬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탯줄을 끊으면 15분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루카스를 임신한 발달 장애인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7살의 지능을 가진 아빠는 태어날 루카스를 15분밖에 만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사랑으로 아기를 기다립니다. 광야아트센터는 아기 루카스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장애인 부부와 이들을 응원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를 겪는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루카스는 서울 강남구 광야아트센터에서 오픈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모습입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당선인은 최선을 다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바꿔나가겠다며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전격 보류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이 생성될 수 있다는 유럽의약품청의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추진단은 특수학교와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하고 접종이 진행 중인 다른 직군의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재작년 기준 12위였으나 지난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며 10위로 올라섰습니다. 또 1인당 GDP는 31,497달러로 31,288달러인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 대해 경찰이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데 대해 주거 침입을,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데 대해서는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9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김태현을 서울 북부지검에 넘기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한 달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7일 오전 3시부로 한국 내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콘텐츠 무단 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공유를 막는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만나 해양 방출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에 근거해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담 직후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 측은 해양 방출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해 어민단체의 반대가 일본 정부의 결정 시점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훈련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훈련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건전하고 견고하며 어떤 날에라도 우리의 이익과 한국동맹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여전히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한 중국인 소유 봉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양곤 산업단지 내 중국계 공장에선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바간에서 시위대가 중국 오성 홍기를 불태우는 등 반중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중기류는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했지만 중국 때문에 헛구호에 머무르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는 미국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현지 시각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CDC의 가장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할 때 영국발 변이가 현재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지난 6일까지 미국 내에서 16,000여 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확인했고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공동 보이콧도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과 공동 관심사를 정의하고 공동 접근을 확립하기 위해 대화한다면서도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우리 계획에서 어떤 변화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백영모 선교사가 국내 복귀 후 자가격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선교 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백 선교사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 본부를 방문해 귀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성총회는 백 선교사 부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 선교사는 한국에 머무는 안식년 동안 전국 교회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간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119명의 한동히어로 헌혈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런 자가면역 질환으로 혈장 교환수를 받고 있는 에콰도르 학부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재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해 총 222장의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체 모금 행사를 기획, 한동대학교회와 포항갈보리 침례교회 등 여러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부울경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역사회 노인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는 청춘 행복학교가 부산 양상로교회에서 전국 지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은 실제 학교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고 고령층 전도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춘 행복학교 최원수 본부장은 현재 전국에 5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1,000개의 학교를 세워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다음 달 23일까지 지구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보호라는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더 오랫동안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캠페인은 매주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습관 한 가지씩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센터는 국내산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 차리기 등 한 주마다 실천 목표를 제안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세상과 교회 회복을 위한 세교회 기도회가 3일째를 맞아 갈수록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9일엔 저녁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과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